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인식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황성수입니다. 일단 제가 음성인식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음성인식 전공 안 했고 무선통신 전공하다가 석사 하다가 저랑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석사 하다가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갔고 회사에서는 제가 좀 서비스나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의 역량이 좀 크게 작용하는 분야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좀 아주 너무 큰 거에 이제 작은 부분을 맡게 되는 것들이 약간 괴리감 같은 게 좀 느껴졌었어요. 해도 뭐 느낌도 잘 안 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일단 회사에 가서는 통신을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좀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 팀에 들어가서 음성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좀 다른 분야이기는 했는데 그냥 거의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차피 신고 처리 부분이고 조금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제가 들어갔을 때가 딱 DNN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었어요. 뭐 힌튼 교수님 논문들이 나오고 하는 시점이라서 좀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좋은 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BTB 쪽 음성인식하고 T맵 쪽 음성인식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뭐 T맵에 음성인식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누구 스피커 쪽 스피커를 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스피커를 냈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비공식이에요.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 세계 두 번째가 좀 웃기니까, 공식은 웃기니까. 저희가 뭐 에코 나오고 나서 스피커 우리가 하자 해서 스피커 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문자 처리 시스템, 또 쓰고 계시는 핸드폰의 문자 처리 시스템도 하고, 지금은 티전화 통화 녹음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서비스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통화 녹음 음성인식. 음성인식 안 써보셨어요? 티전화 쓰시는 분 있으세요? 티전화. 티전화에 옵션 키시면은 음성인식이 돌려서 전화를 텍스트로 다 바꿔줄 겁니다. 그냥 무료니까. 뭐 재밌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거의 뭐 서비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많이 시작했고, 뭐 물론 제가 저희 팀에 여러분들 계시고 제가 제일 잘해서 불려온 건 아니고, 제가 좀 입이 좀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좀 불려왔습니다. 강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음성 인식이 왜 하나, 잘 쓰지도 않는데 왜 하나,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술 설명드리고, 활용 분야, 저희 SKT에서 하는 음성인식 개발 현황, 아키텍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 방향 설명드리다가 첫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졸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데 갔다가 이게 1시간이었는데 금방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인터페이스 기술 방향을 보고 음성 인터페이스랑 핵심적인 기술, 텔레콤 누구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 방향 설명드릴게요. 요거 뭐 어떤 과목을 봐도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이용 형태의 변화. 이게 거의 한 15년이죠. 15년 전 정도에 저희 LTE 이게 나오면서 사실 사람들의 행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가 일정 이상,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일정 이상이 되면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본부 뭐 이런 폰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LTE 전에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서버 향해서 음성을 처리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속도가 일정 이상 되면서 이제 음성을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 장소도 구애 안 받고 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들이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들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네. 뭐 거의 또 시작은 LTE폰과 아이폰의 시작이니까요. 거의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 방향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들이 아마 첫 번째가 뭐 키보드겠죠. 제일 잘 쓰시는 키보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대상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이고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키보드, 뭐 애플이 시작한 뭐 마우스 대부분 공통적인 거고 그리고 터치도 사실 인터페이스죠. 기계랑 저랑 대화를 하기 위한 거고 음성 인식도 사실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내가 기계랑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실 터치 이후에 나온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제스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사실 제스처는 뭐 크게 상용화된 사례는 없지만 음성 인식은 사실 거의 상용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 인터페이스,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많이 쓰시는 핸드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음성 인식은 음성 인터페이스고요. 화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일방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대화형.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그 친구가 답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더 질문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이루면서 가죠. 근데 지금 쓰신 핸드폰은 커맨드 넣으면 그냥 액션하고 대부분 명령, 수행 가깝죠. 그리고 화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랭킹을 제공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일 답이 될 것 같다는 거 위에 올려주고 그 다음 잘 모르겠는 거 2등, 3등 쭉 그냥 순위를 매겨주죠. 그 다음에 네가 골라 이렇게 합니다. 네. 답은 나는 잘 모르겠고 요거 확률 높아 하고 쭉 하죠. 그게 이제 랭킹이고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음성 인터페이스는 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랭킹을 제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가 기다리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아이유가 뭐야? 아이유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유랑 관련된 검색 결과를 보고 네가 골라라가 아니라 아이유는 뭐뭐뭐예요 라고 답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랭킹에서 1등밖에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소비자가 더 만족을 하죠. 인터페이스 특성상. 네. 그리고 허브, 커넥티비티 그리고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되는 거겠죠. 집에 혹시 스피커 쓰시는 분 있으세요? 스피커? 그러니까 그 스피커인데 스마트 스피커. 클로바 거의 한 분밖에 없으신가? 네. 거의 지금 보급률로는 스마트 스피커 보급률이 세대 수를 넘어갔어요. 실제로는. 아마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 TV가 있으시면 어차피 스마트 스피커랑 동일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KT, LG, SK는 전부 다 리모컨에 마이크가 달려있거든요. 안 쓰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저희한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음성 인터페이스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마 애들을 잘 못 보셨겠지만 보시면 행동들이 똑같아요. 핸드폰을 엄마 아빠가 하니까 본인들도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TV에 가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만지죠. TV 키면 당연합니다. 이 원래 터치 되던 건데 왜 TV에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쓰던 거를 봤는지 아리아를 불러요. 자기가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리아 뭐 노래 켜줘, 아리아 뭐 날씨 뭐 이런 거를 하니까 꼭 가가지고 통하지도 않는 말로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클로버 스피커가 있는데 가면은 헤이 클로바 하고 다 해요. 애기들은 이미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피커가 있으면은 가서 이름을 불러봐요. 이름이 뭔지 물어봅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음성 인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전환되는 것, 핸드폰 터치에서 전환되는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사실 같은 거죠. 그게 언젠가가 문제겠지만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 음성인식기를 만들고 있어요. 카카오, 클로바, 뭐 SK, KT 다 독자적인 음성인식기가 있고 심지어 스피커도 다 만들죠. 네. 그 대기업들이 요거 하나 만드는데 뭐 돈이 1, 2억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저희 이거 만들 때 직원만 뭐 300명 붙을 때도 있어요. 300명 붙고 뭐 비용만 1년에 뭐 500억, 600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지만 돈은 거의 안 받죠. 기계만 팔아요. 기계만 팔고 그렇지만 계속 해 나가는 이유는 요거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일어날 거고 그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음성인식 관련 트렌드죠. 음성인식 자체는 뭐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이게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사용자 의도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이 많이 발전을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10년, 15년?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음성인식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30년, 50년도 넘었어요. 음성인식은 그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최근이라고 하면 15년 이 정도는 최근이에요. 자기들 입장에. 이게 음성인식을 오래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음성인식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던 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데이터들도 많이 생기고, 하드웨어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술도 많이 나왔죠. 뭐 WFST, DNN,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들이 발전하면서 서비스들을 상용으로 할 수 있게 되겠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들과의 결합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성 인식만 했어요. 뭐 글자만 인식하고 숫자만 인식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연어 처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시리, 뭐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뭐 저희 누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OC 분석 이런 것도 있어요. VOC 분석은 뭐냐 하면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 대부분의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음성인식기를 다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화 고객센터 거시면은 이제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멘트 나오죠. 그러면은 그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음성인식이 돼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뭐 없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고객센터는 대부분 다 음성인식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통번역도 결합이 자동통번역은 음성인식, 뭐 번역 이런 것들의 결합이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결국엔 인터페이스가 바뀔 때 플랫폼들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것이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면은 그때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대부분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을 보면은 저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음성인식이 많이 나오고 서비스들도 생기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 접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UX, UI는 개선을 해서 소비자 접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중요해요. 그 수입보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점유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뭐 티맵에 붙이고, 티저나에 붙이고, 저희가 지금 누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거의 1000만 명이 넘고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들, 서비스를 열어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성능이 좋은 서비스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서비스를 오픈해서 데이터를 빨리 모아서 한번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늦어요. 조금 90점? 90점도 아니고 한 80점 정도 되면은 서비스를 나가도 됩니다. 뭐 나중에 뭐라도 하시겠지만 뭐 100점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했나, 컴퓨터 공학, 컴퓨터 그냥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90점만 돼도 오, 괜찮아, 좋아, 멋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룰 기반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시는 그런 분들은 90점 되면은 만족 못해요. 이게 왜 100이 안 되냐. 그래서 90점이 돼도 괜찮다는 거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뭐 80점, 90점 사이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열고 사용자 행태 보고 데이터 처리해서 성능 개선시키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음성 인식 관련 트렌드 서비스적인 관점인데요. 요거는 아주 옛날부터 현재까지 포함된 이제 추세이고, 맨 처음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뭐 1K, 100K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인식 대상 어휘 순인데, 예전에는 핵심어 인식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만 인식하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숫자만 인식하면 됐습니다. 뭐 1000개 정도만 인식하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은 점점 발전하면서 개인 비서, 자동 통역, 뭐 정보 검색 이런 거 하려면 100K 이상의 단어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요구 조건이 높은 거죠. 더 많은 단어를 인식해야 되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를 50만 개 정도 써요. 50만 개 정도 쓰고 있고, 그 정도 인식을 해야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형 음성에서 자연스러운 발화랑 지금 상용화까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만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고객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면 만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90은 돼야, 저 밑에 보시면 90 정도 WER인데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예요. 워드 에러 레이트가 90은 밑으로 내려가야, 그리고 뭐 4%, 2% 되면은 사람 수준이고, 여기 화살표 돼 있는 부분은 사람 수준이고, 저 10 밑으로는 내려가야 서비스라는 걸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드 스피치, 이제 사람이 낭독체로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예전에 지금 밑에 연도가 있지만 예전에 벌써 10 밑으로 내려갔죠. 이런 거는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쭉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미팅 스피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스피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아예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빠요. 계속 나빠요. 이런 거는 성능이 매우 나쁘고, 아직까지 상용 서비스가 될 수준이 안 됐구나. 10 밑으로 못 내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요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컨버세이셔널 스피치도 1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컨버세이셔널 스피치의 대표적인 거는 전화 음성인식이죠. 걔가 저희가 지금 1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용 서비스를 연 겁니다. 그전에는 서비스를 열어도 고객이 만족을 못해요. 10 밑으로 내려오는 수준이 되면은 서비스를 하면 되고, 미팅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컨버세이셔널 스피치들 대표적인 게 뭐 전화니까 전화 같은 거 하시면은 대부분이 전문 용어가 없어요. 밥 먹었냐? 어디 가냐? 어디서 만나냐? 요 정도에서 끝나지만 미팅 스피치는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상용 수준이 어려워요. 클로바 써보셨죠? 클로바. 네. 클로바에 아마 강의 녹음해가지고 업로드해서 뭐 글자 받아가지고 보시려고 시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되기는 되는데 돌아는 갑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되죠. 좀 어렵고. 그래서 아직도 음성인식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라서 사실은 이렇게 이론도 아니고 이런 컨셉적인 설명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네, 힘들고 그렇지만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빨리 그 기술적인 사항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인터페이스가 올 거고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음성인식기를 각 회사들이 왜 하고 있는가 정도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